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J-커플링 컨스탄트를 통한 Relative Configuration Study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Relative, 상대적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Configuration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금은 알아두면 무척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J-커플링을 이용한 컨피규레이션 스터디를 위해서는 J-커플링의 오리진, 그 기원을 우선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J-커플링은 기본적으로 through bond,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화학 결합이란 기본적으로 오비럴 오버랩에 기초합니다. 그러니 오비럴 오버랩이 J-커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간단한 예로 수소와 탄소 간 1JCH 커플링 상수를 살펴보면 이때 1J는 하나의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CH는 두 핵종 카본과 프로톤을 의미합니다. S 오비럴 퍼센테이지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는데요. 이는 S 오비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오비럴 오버랩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sp3인 경우보다는 sp2인 경우가, 그리고 sp2보다는 sp 혼성 오비탈의 결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이죠. 또는 전기 음성도에 따라 위와 같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전기 음성도에 따른 전자 밀도가 오비럴 오버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링 사이즈에 따른 밸런스 앵글, 세타가 주는 영향도 유명하고요. 특히나 링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 앵글이 커져서 특별히 작은 3J 커플링 컨스탄트 상수를 가지거든요. 특이적인 경우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J-커플링 상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트랜스 or 시스 컨피규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3J 커플링 상수를 설명하는 방식으론 커플러스 이퀘이션이 가장 유명합니다. 뭐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요.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이면각, 다이히드라 앵글과 실험적으로 얻어진 인피리컬 상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면각, 다이히드라 앵글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에세인 분자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위와 같이 탄소 간 결합을 축으로 한 탄소의 결합이 옆 탄소의 결합과 이루는 각입니다. 좀 더 간단히 보기 위해 뉴먼 프로젝션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뉴먼 프로젝션에서의 점은 앞에 탄소를, 원은 뒤에 탄소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간단히 이면각을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이면각에 따른 에세인 딜리버티브들의 J-커플링 컨스탄트들을 계산하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간단히 보면 이면각이 0도와 180도일 때 최대이며 90도에서 가장 작은 3J 커플링 상수값을 가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분자 모형을 살펴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0도나 180도일 때 두 오비럴이 겹치기 쉬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쉬워 보이는 만큼 실제 오버랩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일어났으니 쉽죠. 하지만 조금은 눈에 보이는 것 외의 것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면 0도 이클립스드와 180도 스태걸드에서의 오버랩이 같아야 할 것 같지만 계산 결과에서는 0도와 180도의 오버랩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G의 커플링 상수값이 크니 오버랩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것도 180도 스태거드 스테이트에서 조금 더 강한 오버랩이 있는 걸로요. 이는 조금은 이해해 보이지만 유기화학에서 배우셨을 하이퍼 컨주게이션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그마 본드의 전자들이 인접한 empty or partially filled p or pi 본드와 상호작용하는 건데요. 혹시 하이퍼 컨주게이션 같은 유기화학 개념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번 영상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시청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인 흐름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그러므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강하게 일어나는 스태거드 스테이트가 윅 하이퍼 컨주게이션의 이클립스 스테이트보다 좀 더 안정하며 이에 따라 조금 더 큰 3G의 커플링 상수를 가지는 거죠. 앞선 내용이 3G 커플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앞선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분자를 살펴볼게요. 알킨, 올레핀 계열 분자를 살펴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올레핀 계열 분자들의 3G의 커플링 상수들은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리튬처럼 극단적으로 일렉트로 파지티브하거나 플로린처럼 극단적으로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자가 결합해 있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수소나 탄소가 결합하고 있을 유기화합물에서의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은 약 18Hz, 시스 컨피규레이션은 약 10Hz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의 높은 3G의 커플링 상수값은 이명각, 카플러스 이퀘이션으로 설명되고 추가로 이때 J 커플링 상수는 전자 밀도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즉 리튬처럼 일렉트로 파지티브한 원자가 전자를 제공해주면 J 커플링 상수가 커지고 플로린처럼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자가 전자를 빼앗아가면 J 커플링 상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 실제 분자에서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인지 시스 컨피규레이션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관심 있는 부분의 전기 음성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번 영상에 1,3-다이크로로프로페인의 경우 클로린이 있으니 플로린이 있는 경우보다는 살짝 높은 아마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이라면 약 13에서 14Hz 정도, 시스 컨피규레이션이라면 약 5에서 6Hz 정도로 대략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13.2Hz가 나왔으니 확실한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에세인, 올레핀 계열의 분자들에서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은 시스 컨피규레이션보다 3J 커플링 상수값이 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언제나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이 시스 컨피규레이션보다 3J 커플링 상수값이 큰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위에 바이사이클로 2,2,1 헵테인의 경우는 엔도인 시스가 엑소인 트랜스보다 큰 3J 커플링 상수값을 가집니다. 이유는 이면각이겠죠. 이때는 시스 컨피규레이션의 이면각이 0도이니까요. 기억해보면 처음 J 커플링을 통한 렐러티브 컨피규레이션 스터디를 혼자 공부할 때 이면각이 아닌 트랜스 or 시스 컨피규레이션으로만 생각해서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학부생 때 NMR 공부를 하겠다고 작용기별로 J 커플링 상수를 외우다 보니 분자에 따라 언제는 트랜스가 크고 다른 경우는 시스가 크니 무언가 정리가 안 된 영역 같고 NMR 해석이 복잡하게만 보였죠. 나중에 대학원생이 되어 다시 보니 나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학적으로 재미있는 현상들도 많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제이커플링에 대해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다른 장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제이커플링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NMR 영상은 카본 NMR에 대해서 준비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